안녕하세요. 시박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비서 과목 중에서 경영진이 부재중일 때 응대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서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경영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부재중일 때 상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 따라 상사가 전화나 직접 응대가 불가능한 경우 메모를 받아 기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사가 부재중이거나 직접 응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응대를 하셔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응대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상사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 기록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재중 메모를 상사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 기록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부재중 메모 여러분들이 상사가 부재중일 때 메모를 해 놓을 거예요. 이 메모를 상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기록하고 이것을 전달할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사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전화 응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상사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미리 이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사가 부재중이라서 내가 받았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비서로서 알아두셔야 될 사실. 자, 상사가 만약에 지금 외출을 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2시간째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상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저희 사장님이 지금 2시간째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네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삐 풀렸습니다. 자, 상사의 부재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야 하고 부정적으로 때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상사가 자리를 비웠다 그런다면 잠시 사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다시 돌아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상사가 자리에 없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상사가 없으니 용건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주면 내가 전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용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 자, 용건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꼭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한테 꼭 전화를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아요. 대신 사장 대신 또는 상사 대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건에 따라서 대행자 대신 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대행자가 없을 경우 용건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 메모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사가 부재중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 상사가 외출 중일 때, 잠시 상사가 아예 사무실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상사가 일단은 부재중인 거, 외출 중임을 상대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 귀사 시간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귀사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귀사? 자, 귀사는요, 사자가 회사할 때 사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귀자는 뭘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사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외출 중임을 알려주고 언제쯤 돌아올지 예정 시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오후 2시쯤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라고 언제쯤 회사로 돌아올지 알려주어야 상대도 그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전화를 걸 건지 아니면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전화 오기까지를 더 기다릴 건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용건 및 회신 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상대가 왜 상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용건을 물어보고, 그렇다면 혹시 다시 사장님께 전화해달라고 여쭤볼까요? 이렇게 회신 여부, 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례지만 무슨 용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신 여부, 돌아오시면 전화통화 원하셨다고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다시 답을 주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급한 용무의 경우에는 소속, 이름, 용건 등을 파악하여 상사에게 바로 전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용건을 물어보고 용건이 무엇인지 메모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때 이 메모는 상사가 돌아오는 그 책상, 상사 책상 있죠? 상사 책상이나 아니면 상사가 미리 지정해 줄 거예요. 메모는 어디다가 놓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어디를 주로 잘 본다거나 뭐 컴퓨터를 늘상 하시면 컴퓨터에 붙여놓는다거나 이렇게 그 지정된 장소에다가 메모를 놔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급한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바로 외출 중이지만 상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급한 건인 것 같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건에 대해서 급한 용건은 바로 상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사실. 자, 상대가요, 통화 상대가 이거 엄청 급한 일이라고, 이거 내가 직접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상사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사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상사의 개인 핸드폰 번호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되고요. 상사에게 전화로 다시 물어보면서 이러이러한 용건이라고 하시고 누구신데 개인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번 의사를 물어본 후에 상사가 오케이 하면은 알려주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알려주시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그래서 상사가 외출 중일 때 어떻게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직접 옆에 친구와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나오는 영상은 상사가 외출 중일 때 고객으로부터 전화 온 내용입니다. 두 친구가 실습하는 내용을 잘 보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나전자 사장실입니다. 사장님 통화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어느 분이 전화하셨다고 전해드릴까요? 진천전자 정희윤 상무입니다. 상무님 메모 남겨드릴까요? 그럼 사장님 돌아오시면 전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상무님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036-7845입니다. 536-7845번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 번째 경우 상사가 회의
중일 때입니다. 자, 역시 회의 중이기 때문에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되겠죠. 통화 상대방한테. 그래서 회의 중임을 알려주고 뭐 또 같이 알려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의가 언제쯤 끝날 예정이다 라는 걸 알려주어야 통화 상대방이 언제쯤이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다시 답신을 달라고 요청을 드릴까요? 라고 회신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그렇죠. 메모하셔야 된다. 자, 메모하시고 난 다음에 꼭 또 이런 사람이 이거 진짜 급한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급한 용무일 때는 바로 상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자, 회의 중일 때, 회의장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고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조금 헷갈리죠? 왠지 똑똑하고 노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중일 때는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회의 중일 때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 똑똑 소리가 바로 사람들 귀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이렇게 문만 쳐다보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회의의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용무로 인해서 상사에게 바로 전달해야 하는 메모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회의실 문을 노크하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열고 상사에게 다가가서 메모지를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귓속말로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사실 귓속말로 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또 그러면 상사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회의장은 또 시끄러운데 안 들릴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메모를 적어가서 상사한테 메모지를 이렇게 건네주기만 하면 상사가 메모를 보고 이거 급한 건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회의실에서 잠깐 나오셔서 용무를 보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회의 중일 때 노크하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옆에 친구와 함께 상사가 회의 중일 때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철강 박정수 사장실입니다.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 전화하셨다고 전해드릴까요? 저는 대명물산 임유진 상무입니다. 사장님과 언제 통화 가능할까요? 회의는 약 1시간 후에 마칠 예정인데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릴까요? 좀 급한 일인데 회의 중이라도 좀 바꿔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회의라서 메모 전달이 어렵습니다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끝나시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합작 사업권인데 가능한 빨리 통화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상사가 통화 중일 때입니다. 자, 상사가 지금 통화 중이라서 또 다시 걸려온 전화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역시 똑같죠, 여러분들? 루틴이 똑같아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사가 지금 전화 통화 중이라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언제쯤 통화가 끝날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쯤 끝날 것 같다라는 거를. 그래서 언제쯤 끝날 것 같다라는 예정, 종료 시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봐야 되겠죠. 뭐를? 사장님이 전화 통화 중이신데 혹시 기다렸다가 통화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기다렸다가 통화 연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화 상대방이 그럼 나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다렸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금방 연결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상사 통화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상사의 통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시로
통화 상대방한테 사장님 통화가 길어지시는데 어떻게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진짜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상사의 통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직위가, 그러니까 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만약에 내가 모시는 상사는 사장님이세요. 자, 그런데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 지금 누구요? 회장님이요. 즉, 내가 모시는 상사보다 더 직위가 높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고객일 때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에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통화가 끝나는 대로 제가 다시 사장님한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너무 안 끝날 것 같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전화를 걸어온 상대의 직위가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의 직위보다 더 높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요렇게 세 가지 경우는 전화를 계속 붙들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통화가 끝나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옆에 친구와 실습을 같이 해볼 건데요. 다른 친구가 하는 실습의 장면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실습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나전자 사장실입니다. 네, 대덕무역 황규용 부장인데 사장님 통화 가능한가요? 김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지금 통화 중이십니다.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통화를 마치는 대로 전화 드릴까요? 기다리지요. 예, 부장님. 그럼 통화 끝나시는 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 통화가 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화 끝나는 대로 연결해 드릴까요? 그럼 사장님 통화 끝나시는 대로 전화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제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515-7745입니다. 515-7745번이요. 사장님께서 통화 끝나시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다양한 상사의 부재중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런데 계속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상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메모를 해서 상사에게 그 용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메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포스트잇에 아무렇게나 적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사가 부재중일 때 여러분들이 메모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옆에 그림에 보시면 메모지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보시면 거기 영어로 TO라고 나와 있죠. to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편지 쓰실 때 맨 위에 TO, to 뭘까요? 그렇죠. 내가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전화 메모에서 TO도요, 메모를 전달받을 사람을 T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TO는 누굴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 상사가 되겠죠. 메모를 전달을 받을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들, 일자,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일자와 시간은 언제 걸 적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를 내가 받은 시간이랑 날짜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from이라고 나와 있고 부터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편지 쓰실 때 from 맨 마지막에 쓰시죠? from은 뭐예요? 그렇죠. 편지를 쓴 사람, 누가 썼다라는 걸 from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전화 메모에서도 from은요, 이 메모를 누가 남겼는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전화번호라고 나와 있죠. 이 전화번호, 어떤 전화번호 쓰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회신 받을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에 상대가 말해주는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전화 왔었음, 방문하셨음, 그 다음에 회답 전화 있었음, 전화 바람, 다시 전화하겠음 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상대가 요청한, 통화 상대자가 요청한 내용에 V체크 하시면 보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메모라고 나와 있죠. 자, 메모 마찬가지로 용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메모 받은 사람 바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바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으셨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즉 메모를, 이 메모지를 작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바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화 메모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메모지가 꼭 기본 폼이다 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작성을 하면 보기에도 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메모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메모를 한번 여러분들도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비서 나열심이 처한 상황이다. 다음을 읽고 비서 나열심이 되어 전화 메모를 작성하시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내용을 볼게요. 현진 상사의 김성일 전무, 전화번호인가 봐요. 자, 김성일 전무는 상사인 박수길 사장님과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우리 회사에서 미팅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볼게요. 나는 나열심이죠. 비서 나열심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여기 나와 있는 박수기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렇지. 현진 상사의 김성일 전무한테 전화가 왔었다. 언제? 자, 지금 보니까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미팅이 있었대요. 그런데 마저 볼게요. 오전 9시 50분경에 현진 상사의 김전무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좀 키포인트네요. 오전 9시 50분경에 현진 상사의 김전무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해서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는 누가? 내 상사인 박 사장님이 아직 자리에 나오시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려 했으나 다른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고 싶다며 가능한 시각과 날짜를 정해 나중에 전화로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요것도 한 가지만 밑줄 쳐놔볼게요.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셨다. 그 다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꼭 전해달라고 했대. 요것도 같이 전해줘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말을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자, 요렇게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같이 전화 메모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맨 위에 보니까 TO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TO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TO라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이 전화 메모를 전해줄 것이냐, 전화 메모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열심의 상사인 박수길 사장님한테 지금 이 메모 써야 되겠죠. 사장님. 자, 그 다음 이거 날짜, 언제 전화가 왔는지 날짜를 써야 되겠죠. 언제 전화가 왔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에 보니까 지금 7월 30일 날 미팅이 되어 있는데 그날 오전 9시 50분경에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전화가 온 날짜가 7월 3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온 시간은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누구로부터 from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from 이거 누굴까요? 그렇죠. 누가 지금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써줘야 되겠죠. 누가 전화했어요? 김성일 전무가 전화했죠. 그런데 김성일 전무 어디 회사에? 그렇지. 현진 상사에 김성일 전무다. 그러면 현진 상사에 김성일 전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자, 김성일 전무 전화번호 뭐예요? 그렇지, 여기 써져 있네요. 010-1234-5678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 나와 있죠. 자, 해당하는 것만 표시하시면 돼요. 일단 전화 왔었음 맞나요? 그렇죠. 전화 왔었죠. 그러면 전화 온 걸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 방문하셨나요? 방문은 안 하셨죠. 그 다음 회답 전화 있었나요? 회답 전화 없었고요. 전화 바란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나중에 전화로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바람에다가도 체크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다라고 내가 직접 비서인 나 열심히 얘기를 했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여러분들. 그럼 그냥 요렇게만 놔둘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메모 나와 있죠. 지금 현진 상사의 김성일 전무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화통화로 요걸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줍시다. 누가? 현진 상사 김성일 전무님이 뭐 때문에 지금 못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동차 접촉 사고로 언제 예정되어 있던 오늘 10시 30분에 진행될 회의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뭐 해달라 그랬어요? 다음 주로 약속을 미루고 싶다고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달라고 정해서 뭘로 알려달라 그랬나요? 여러분들 그것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서 전화로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꼭 전해주세요. 뭐였었죠?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까지 적어주시면 상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메모 받은 사람 바이라고 나와 있죠. 이 메모를 지금 쓴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 열심. 자기 이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우리 전화 메모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다 전화 메모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상사가 부재 중일 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비서로서 일을 하실 때 상사가 없을 때 사람 누군가가 찾아왔다, 내방객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잘 응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비서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